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해석학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실해석학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인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칼큘러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 자, 그래서 먼저 6.14 mean value theorem for integral.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수의 미분에서도 민밸류 시어럼이 있었는데 이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도 민밸류 시어럼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만약에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f는 리만 인테그라블 하겠죠. 그러면은 there exists a point C. 자, 이 C가 A와 B 사이에 있는데, 이 C가 무엇을 만족을 하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B-A 곱하기 F의 C. 자, 요것을 만족을 하는 어떤 C 값이 구간 AB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게 바로 민밸류 시어럼 포 인테그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왜 민밸류 시어럼이냐 하면은 우리가 요 양변을 B-A로 나눠주면은, 자, 이것은 B-A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이렇게 좌변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변은 FC.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를 이 구간의 길이로 나눈 것. 자, 요것을 우리는 더 민밸류, 이것을 민밸류라고 해요. 혹은 인테그랄 에버리지라고도 해요. 민밸류 of the function f on ab.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그 일반 확률론 수업에서 거기서 그 연속 확률 변수의 적분 평균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증명을 해 봅시다. 이 민밸류 시어럼을. 자, 그래서 우선 케이스 1은 가장 심플 케이스, 즉 fx가 컨스탄트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 값이 k다. 즉 이것은 f가 컨스탄트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f가 컨스탄트일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자, 이것은 k 곱하기 b-a가 된다. f가 k일 때. 자, 요거는 이그젬플 6.1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값은, 자, FC 값, 이 C 값을 구간 AB 사이에 있는 아무런 값으로 잡더라도 이 FC는 K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무 C를 이렇게 구간 AB 사이에서 잡아오더라도 이런 식을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가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트리비얼하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2 컨스탄트가 아닌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컨스탄트가 아닌 경우에는 자, 먼저 이 캐피탈 M을 fx의 구간 AB에서의 수프리멈이라고 놓고요. 이 스몰 m을 fx의 구간 AB 안에서의 인피멈이라고 놓읍시다. 자, 그래서 x는 AB에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이렇게 취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수프리멈 값 있죠. 최대값을 쓰니까 f의 구간 AB에서의 최대값에서 f를 빼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fx는 m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항상 크겠죠. 그리고 이번에 hx는 이번에는 fx에서 이 스몰 m을 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스몰 m이라는 것은 f의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니까 fx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주면 항상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g랑 h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 이렇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가 돼요. 그리고 물론 g랑 h는 다 리만 인테그러블을 하겠죠. 왜냐면은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고 이 컨스탄트 펑션, 이 캐피탈 M과 스몰 m은 컨스탄트 펑션인데 컨스탄트 펑션은 당연히 리만 인테그러블 하니까 두 개의 차는 리만 인테그러블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g랑 h도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리고 since f is not a constant, 즉 f가 우리가 처음에 컨스탄트 펑션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there exists C1 and C2. 자, 이게 구간 어떤 A, B 사이에 어떤 C1과 C2가 존재를 해서 such that G, C1이 자, 요 값은 이제 M-F의 C1 값이 되는데 자, 요 값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어떤 한 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HC2가 즉 FC2 M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이런 C2라는 점이 또 존재를 하겠죠. 자, 만약에 이런 점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런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m-fx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이란 얘기는 이 f는 그냥 캐피탈 M과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가 컨스탄트 펑션이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이고 마찬가지로 이 fc2-m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점 어떤 c2가 없다는 얘기는 fx-c2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이란 얘기니까 결국은 f가 스몰 m이랑 같다는 얘기고 그거는 다시 f가 컨스탄트 펑션이라는 얘기니까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C1과 C2를 f가 컨스탄트가 아니라는 가정으로부터 선택을 해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스트릭트하게 큰 두 개의 점을 G와 H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와 H가 컨티뉴어스하죠. 왜냐하면은 컨스탄트 펑션도 컨티뉴어스하고 그리고 f가 컨티뉴어스하니까 컨스탄트 펑션에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펑션과 컨티뉴어스 펑션의 차는 컨티뉴어스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g와 h는 컨티뉴어스 펑션과 컨티뉴어스 펑션의 차니까
둘 다 컨티뉴어스 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 조건 네 가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C1과 C2에서 각각 컨티뉴어스 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 6점 10을 이용을 해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 이 적분값은 0보다 스틱트하게 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h, 자, 이것도 0보다 큽니다. 자, 이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시. 자, 첫 번째 조건. 자, 이게 일단 g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 뭐죠? g가 리만 인테그랄을 한가. 두 번째 조건 뭐죠?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인가. 자, 여기서 다 만족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뭐죠? 어떤 한 점에서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큰가.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조건이 뭐죠? f가 그 한 점에서 컨티뉴어스한가. g가 그 점에서 컨티뉴어스한가. 자, 그 네 가지 조건을 여기서 지금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등식이 g와 h에 대해서 각각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g는 a부터 b까지, 이 g는 캐피탈 m-f였죠. 자, 그리고 이것은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m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g의 적분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a부터 b까지 h는 f-m이었죠. f-스몰 m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적분으로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적분값을 쪼갠 것도 0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자,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첫 번째 식부터 보죠.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m의 값은 자,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보다 크다, 스트릭트하게 크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m, 자, 요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보다 크다.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스몰 m을 오른쪽 우변으로 넘기면은 이런 또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m은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서사이즈 6, 이그젬플 6.1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요 값은 이렇게 m 곱하기 b-a가 되고, 또 이 값은 스몰 m 곱하기 b-a가 되겠죠. 왜냐하면 스몰 m도 상수함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익스트림 밸류 시어럼을 적용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익스트림 밸류 시어럼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어럼 4.5인데요. 익스트림 밸류 시어럼이 무엇이냐? f가 패구간 안에서 연속이고, 연속이면 그 수프리먼 값과 인피먼 값이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 두 개가 존재한다. 그게 익스트림 밸류 시어럼이죠. 그래서 익스트림 밸류 시어럼에 의해서 맥시멈 값이 존재를 하니 x1을 미니멈 값이 존재하고 x2 즉 맥시멈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x1이 미니멈 값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x2가 맥시멈 값이죠. 자, 이런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존재를 합니다. 맥시멈 포인트랑 미니멈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m을 이 양 세 개의 변을
b-a로 나눠준 다음에 자, 이 m을 이 fx2로 바꿔주고 이 캐피탈 m을 fx2로 바꿔주고 이 스몰 m을 fx1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2 자, 요것은 작거나 같다. 자, 양변을 세 개의 변을 b-a로 나눠줬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그리고 자, 맨 오른쪽에는 스몰 m만 남는데 스몰 m은 fx1과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자,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를 이 값을 b-a로 나눈 이 값은 fx1과 fx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시어럼을 적용을 해주면 자, 그래서 한국말로는 중간값 정리인데 이거는 정리 4.6입니다. 정리 4.6을 적용을 해주면은 중간값 정리, 즉, 자, 이 fx1과 fx2에 있는 어떤 값을 만족을 하는 어떤 상수 포인트 C가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there exists 포인트 C between x1 and x2. 자, 근데 x1과 x2가 이제 그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이 c는 a와 b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such that 이 fc가 d-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c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변에다가 b-a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자, 이 지금 선택한 c에 대해서 fc 곱하기 b-a 자, 이런 등식을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마크.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항상 이 연속인 조건이 없어도 과연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는가? 즉, 자, 여기서 f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f가 연속이 아니면은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하겠는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이 컨티뉴어스라는 조건을 빼면은 이 등식을 성립하는 C를 항상 찾을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fx를 다음과 같이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데서는 1의 값을 갖고요. 자, 그리고 x가 2부터 3 사이에서는 자, 이렇게 2의 값을 갖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 f는 리만 인테그라블해요. 자, 왜냐하면 f is 모노톤 펑션이죠.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f는 물론 구간 1에서 3 사이에서 리만 인테그라블 해요. by theorem 6.3에 의해서. 즉 모노톤 펑션이면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게 정리 6.3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의 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구간 어떤 1부터 3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면 그 구간을 적분 구간을 쪼갤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1부터 2에서 f 플러스
2에서 3까지 f.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 이 함수를 보면 2에서 3 사이에서는 이제 상수 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그젠플 6.1, 이그젠플 6.1을 이용을 해주면 자, 요 값은 이 구간 2, 3 상에서는 2와 3 사이에서는 자, 구간 2와 3 사이에서는 2의 값을 갖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구간의 길이 3-2, 즉 이 값은 2죠. 자,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일단 상수함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 함수의 구간 1과 2에서 사이에서의 함수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자, 여기가 2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1의 값을 가져요. 그렇죠? 1의 값을 갖는데 2에서는 2의 값을 갖는 이런 함수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적분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한 점은 무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요거는 그냥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해 보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또 구간을 한 번 더 쪼개요. 근데 어떻게 쪼개느냐? 자, 이렇게 E-델타라는 이런 구간을 쪼개요. 자, 그러면은 자, 1부터 E-델타에서는 이 함수 f가 또다시 상수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부터 2까지 f. 자, 이거의 적분값은 1에서부터 E-델타까지 f 플러스 E-델타부터 2까지 f.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자, 여기서 1부터 E-델타에서 f는 상수함수죠. 그리고 그 함수값이 1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x. 자, 여기서 물론 이 델타의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래야지 이게 이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말이 되겠죠. 만약에 물론 델타가 0이면은 자, 이거는 델타가 0이면은 이거는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는 상수함수가 아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자, 함수의 값은 1 그리고 곱하기 구간의 길이 2-델타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얼마죠? 이 값은 1 곱하기 1-델타죠. 그래서 1-델타예요. 그리고 뒤의 값은 아직 모르죠. 여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델타부터 2까지 f. 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런데 우선 f는 1과 2 사이, 함수값은 1과 2 사이에 있어요. 어디서? E-델타부터 2 사이에서는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의 대소 비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f가 g보다 크면은 f의 적분값도 g의 적분값보다 크다. 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주면은 E-델타부터 2까지 인테그랄. 자, 이게 시어럼 6.9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이용을 해주면 인테그랄 E-델타부터 2까지 f 그리고 이것은 인테그랄 E-델타부터 2까지 2. 자, 이렇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첫 번째 부등식은 얼마죠? 자, 요 부등식 값은 이그젠플 6.1, 즉 상수함수의 적분을 이용을 해주면 이것은 E-델타에서 2를 빼주면은 자, 얼마죠? 2에서 E-델타를 빼주면 요 값은 델타죠. 그리고 요것은 자, 구간의 길이가 델타고 함수 값은 2니까 요 값은 2델타가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인테그랄 E-델타부터 2까지 f의 값은 델타와 2델타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의 값은
자, 이 앞에 부분이 1-델타고 뒤에 부분이 델타와 2델타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인테그랄 1부터 2의 값은 자, 요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변에다가 1 플러스 델타를 더해주면 그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값일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자, 이것은 1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인테그랄 2 마이너스 델타 더 2까지 f. 그리고 요것은 1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플러스 2 델타인데, 자, 요 값이 얼마라 그랬죠? 자, 여기 위에서 요쪽 계산에 의하면은 이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가 요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정리를 해주면은 1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는 자, 1 플러스 델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델타는 임의의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델타를, 그러니까 세 개의 변에다 리미트 델타를 0으로 보내주면은 그것을 걸어주면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세팅 델타를 0으로 보내주면은, 자,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의 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1부터 2까지 f의 값은 1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는 앞에서 했듯이 1부터 2까지 f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인데, 자, 2부터 3까지 f의 값은 2였고, 그쵸? 그리고 1부터 2까지 f의 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3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의 값은 적분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3분의 1, 3-1분의 자, f의 값은 얼마죠? 그러면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근데 이 함수의 값은 1 또는 2잖아요. 근데 그래서 there is not c such that fc가 2분의 3이 되는 이런 상수 c가 구간 1, 3 사이에 존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함수의 값은 1 또는 2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조건이 빠지면은 정리 이 6.14에서 나오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수 값 c가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